도덕의리를 지니시고 1950년대 조국 방위자들을 영광의 탄상에 내세워 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를 새 세계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건립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고 주체 100이 2013년 7월 1일 완공을 앞둔 열사묘를 찾으시어 영웅전사들의 투쟁정신과 유훈을 길이 빛내일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그날 총비서 동지께서는 열사묘의 위치가 정말 명당짜리라고 하시면서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라는 이름도 몸소 달아주시고 문주를 특색 있고 무게 있게 형상할 때 대한 문제, 그리고 기념탑의 형상 문제 이루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에서 전사한 인민군 열사들을 안치한 묘의 묘주는 우리 당이라고,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소심없이 바쳐 싸운 인민군 열사들의 영웅적 위훈을 후대들에게 길이 전해주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혁명 선배들에 대한 도덕 우리심의 면에서 놓고 보아도 마땅히 우리 당의 인민군 열사묘의 묘주가 되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인민군 열사들이 있어 우리 인민의 오늘이 있다고 하시면서 온 나라 청소년들과 인민들이 전승 세대들의 불멸의 비운을 영원히 추억하고 그들이 발휘한 대중적 영웅주의와 애국주의 정신을 따라 배우도록 하기 위한 교양 사업을 잘할 때 대하여 간곡하게 당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세심한 지도와 정력적인 용도에 의해서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가 시대의 기념비로 훌륭히 완공됨으로써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 싸운 인민군 열사들의 영적 위훈이 사회주의 조선의 승리의 역사와 더불어 길이 빛나게 됐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전승절을 계기로 우리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를 무려 12차례나 찾고 찾으시며 전승 세대의 넋을 감높이 빛내주셨습니다. 제4차 전국러병대에 이어 제5차 전국러병대 참가자들을 여기 참전 열사묘로 불러주시고 바로 이 자리에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승리의 치리치를 안아온 1950년대 조국 방위자들이 불멸의 위훈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공화국은 존엄 높은 인민의 나라로 위용 떨치며 사회주의 강국의 령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전체 러병 동지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드리셨습니다. 1950년대의 조국 방위자, 조국 건설자들이야말로 후세토록 길이 찬양하고 본받아야 할 고마운 은인 참다운 스승들로 내세워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해마다 전쟁 노병 대표들을 평양에 초청해서 전승절을 승리자의 명절로 성대하게 경축하는 것을 전통화하도록 하시고 그들이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영생하는 옛 지휘관들과 전우들을 찾아 경의를 표시하도록 은종어린 조치도 취해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한없이 숭고한 혁명적 동지애와 도덕 의리에 떠받들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0돌을 맞으며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가 훌륭히 일떠선 때로부터 지난 11년간 수백만 명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인민군 군인들, 청소년 학생들이 이곳을 찾아 영세대의 투철한 조국 수호 정신을 깊이 새겨안고 있습니다. 조국이 없으면 나도 없고 다시는 더위로 살 수 없다는 옥초의 신념, 그리고 수련인 계시오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과 낙관, 이것이 바로 여기 속박장기식에 영생하고 있는 용들의 넋이라고 생각합니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바친 할아버지 세대의 구중심과 녹술이요 당주한 결사홍이 송수의 방패가 되고 저 결사 수호의 총폭탄이 될 맹세가 더욱 굳게 다져집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영도에 끝없이 충실하자. 위대한 우리 국가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당의 용도 따라 지방이 변하고 농촌이 진흥하는 새 시대의 선경이 날마다 꽃펴나 온 나라가 더 밝고 환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식 농촌 문명을 자랑하며 나라의 최북단에 위치한 온성군 왕대산 농장의 새집들이 서식을 리철수 특파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해발고가 비교적 높고 조국이 최북 땅에 자리 잡은 우리 왕대산은 위대한 수령 및 항일무장 생사를 보여주는 왕산 대기념비가 거연히 솟아있는 유서 깊은 곳입니다. 바로 이런 역사의 땅에 우리는 농촌 살림집을 일뜻 목표로 세우고 연초부터 기술자 기농공 역량을 강화하고 여기에 필요한 자재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서 보다시피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도 또 현대적 미감이 나는 120여 동의 살림집들을 일뜻 세웠습니다.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절세 위인들의 용도 업적이 뜨겁게 알아새겨져 있는 영광의 땅에서 살며 일하는 자긍심을 안고 대상별, 공정별 계획을 면밀히 세운 데 맞게 역량과 수단을 집중해서 주변 풍치와 어울리면서도 아담하고 현대적 미감이 나는 문화주택들을 훌륭히 일떠 세웠습니다. 현지에서 진행된 살림집 입사 모임에는 함경북도의 일꾼들과 관계부문 일꾼들, 건설자들,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새집들이가 시작되자 마을들은 명절 분위기로 들끓었으며 집집마다에는 노동당의 정책으로 더 좋고 흥할 내일을 확신하는 인민의 기쁨 넘친 웃음소리가 차넘쳤습니다. 일꾼들이 새 보금자리에 입사하는 농업근로자들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경리하는 원수님이 운정 속에 멋진 새집들이 일떠섰습니다. 저도 제일 멋진 새집을 받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언니, 동생, 사형제 모두가 한나란스의 새집을 받았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원이었습니다. 농장에 진출해서 경리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받아왔는데 농업근로자들은 오늘의 이 행복을 길이 전하며 나라의 쌀떡을 책임진 주인된 자각을 안고 조니아마다의 충성과 애국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갈 결의들을 기력했습니다. 당조항의 순간 뜻에 받들려 온 나라 농촌이 새 문명을 자랑하며 나날이 변모되는 속에 벽성군 장해농장과 통산농장에도 행복 넘친 새집들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양지 바른 곳에 아담하게 들어앉은 수백 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들, 집 주변에 우거진 수정이 좋은 과일나무들로 마을들은 한 폭의 그림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황해남도와 벽성군 안의 일꾼들, 살림집에 입사할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한 입사 모임에서는 축하 연설에 이어서 살림집 리용 허가증이 전달됐습니다. 군 기동예술선동대의 축하 공연과 함께 흥겨운 춤판이 벌어지고 일꾼들이 새 문화주택에 입사하는 근로자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 기른한 우리 부부의 마음속 소원도 헤아려 당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새 살림집을 우리에게 무상으로 안겨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농장에 수백 명의 농장원들이 한나라시의 새집을 받아 농촌진흥의 새 시대를 실생활로 체감하며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문명 부흥하는 사회주의 농촌의 휘황한 내일을 우리의 힘, 우리의 손으로 하루빨리 앞당겨올 신심과 낙관에 넘쳐 있었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옥만구미도 비기지 못할 귀중한 체보로 여기시며 그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리하는 송비서 동지의 크나큰 사랑 속에 학생 선임들을 위한 사회주의적 시책들이 변함없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학생 선임들에게 학생 교복과 신발, 가방과 학용품들을 최상의 질적 수준에서 생산 공급할 때에 한 당중앙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전국 각지에 일떠선 법의 공장, 오머니 공장들에서 학생들의 필수용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사업이 더욱 적극화되고 있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전국의 모든 도들에 학생 교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공장들을 일떠 세워주시어 온 나라 모든 학생들을 하나같이 단정한 모습으로 내세워주도록
음정 어린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후대들을 위한 우리 당의 사랑이 우리 학생들에게 그대로 가닿게 하기 위해서 전국의 교복 생산자들은 분발하여 올해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 여름 교복 생산을 제2기일에 보장하였습니다. 매 학생들의 몸에 꼭 맞으면서도 부진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 각도 교복 생산 단위들에서는 새로운 선진적인 가공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한 점의 구김살도 없는 교복을 보내주기 위하여 포장 공정에 큰 힘을 넣고 있는데 현재 수십여만 벌의 교복을 생산하였습니다. 평양 가방 공장에서 제품의 질 제고를 위한 기술적 대책을 철저히 세우면서 다양한 형태의 학생 가방 생산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제품의 질 제고에 힘을 넣을 때 대한 경리하는 청비서동체 현시도 가업을 항구적으로 틀어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30여 종의 학생 가방에 대한 기술 준비를 진행하면서 공정들을 보다 줄이면서도 기술적 지표를 담보할 수 있게 차량화 방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가방을 하나 만들어도 지금 공장에서는 가방 도안 창작을 확고히 선행시키는 한편 월마다 진행하는 기능공 경기에 많은 창업원들을 참가시켜 기술 기능 수준을 끌어올리는 좋은 계기로 되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도서 인쇄공장의 일꾼들과 창업원들도 교육 부문에서 교육 강령이 보단히 갱신되는 현실적 요구에 맞게 교종별 과목별에 따르는 교과서 생산을 현저히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이 단순히 교과서를 생산하는 이런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당과 국가정책의 제1순위에 있는 후대들을 위한 시책을 집행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제품 하나하나에 깨끗한 양심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종업원들이 자기 직종에 맞는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데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보강 계획을 무조건 간철하도록 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산 장성을 이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의 힘으로 만든 질 좋은 학용품을 더 많이 보내주기 위해 분발에 나선 각지 근로자들의 드높은 결의에 의해서 학생들을 위한 필수용품 생산 성과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평화롭던 조국 땅에 침략 전쟁에 불을 지르고 세기를 이어 우리 조국과 인민 앞에 전추만대를 두고도 씻지 못할 죄악만을 돋쌓아온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을 가차없이 웅징하고야 말 자주강국의 투철한 대적 의지가 활화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불구대천의 원수들에 대한 서리빨치는 증오와 보복 의지가 온 나라에 차넘치는 속에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의 죄행을 만천하에 고발하는 신천박물관을 각계층 근로자들이 끝없이 찾고 있습니다. 전시실들을 돌아보면서 참관자들은 미제야말로 인간 살육을 도락으로 삼는 식인종, 살인기 무리이며 놈들과는 오직 피로써 결산해야 한다는 진리를 다시금 깊이 새겨놨습니다. 피를 즐기는 승량이 미제의 그 야수적인 살인만행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신천 땅에서만도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은 신천군의 4분의 1에 해당한 3만 5천여 명을 무참히 학살하였습니다. 모범 농민이라고 하여 열성 당원이라고 하여 무참히 학살한 피를 즐기는 미제 승량이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참관자들은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이 무고한 인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한 자료들과 유물들 앞에서 우리 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불구대천의 원수들을 기어이 복수하고야 말 멸족의 의지를 천백배로 가다듬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이가 함께 있는 것이 너무도 행복하다고 하면서 저렇게 떼어놓고 가둬놓다 못해 피축같이 살이한 미제 승령님들의 만행을 어머니로서 치솟는 격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1950년대 6.25는 정말 우리가 왜 강해야 하는가에 대한 역사적 질문에 대한 명명백백한 대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창간을 통해서 승냥이가 양으로 변할 수 없듯이 우리를 먹어보려는 미제의 침략적 야망은 70년이 아니라 700년, 7천년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변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의 연구사들이 육체 운동량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새로운 조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사람들 속에서 육체 운동량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건강상 문제들이 초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많고 운동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은 정상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 비만증과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의 발생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연구 자료에는 또한 여성들의 육체 운동량이 남성들에 비해 적은 데 대해 밝혀져 있는데 여성들 속에서 운동을 하지 않는 율은 34%, 남성들은 29%였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사람들 속에서 운동을 하지 않는 율이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10년 사이에 어린이들과 학생들 속에서 오락이나 매체 열람으로 운동을 하지 않고 한자리에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연구사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건강이 더욱 파괴되고 있다고 하면서 시간이 부족하고 사업량이 많을수록 의식적으로 운동량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빛 에너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장치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태양빛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세형의 장치입니다. 식물의 빛 굽힘성을 모방해서 만든 이 장치는 해바라기가 태양을 따라 도는 것과 같이 광원을 따라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이 장치의 우점은 생산된 전기를 유리 섬유 케이블을 통해서 보낼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도중 손실이 매우 적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장치로는 하루에 최고 800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데 살림집과 사무실을 비롯한 건물들에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창가림식 태양빛 전지판입니다. 건물 지붕에 설치하는 정전의 태양빛 전지판과는 달리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들의 가림식으로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태양빛 전지판의 전력 생산량은 한 평방미터당 150와트시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산된 전기로는 공조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지능형 장치들의 전원을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동물학자들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소식하는 야생동물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600만 마리에 달하는 들량들과 수많은 기린들이 대이동을 하는 모습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포유동물들의 대이동으로 된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이상현상의 원인이 극심한 고온에 의한 대규모 들불과 천연 수림지대의 개간으로 야생동물들의 소식지가 심히 파괴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비복적인 사냥도 야생동물들의 소식을 위협하는 주되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의 조사절에 의하면 아프리카의 국립공원들에서는 매달 약 3만 마리의 야생동물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실태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아프리카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야생동물들을 보호하고 증식시키기 위한 사업에 떨쳐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새로 개발된 여러 가지 발명품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소음을 막아주는 장치입니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들에서 새로운 난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소음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자들은 각이한 형태의 구조물들을 설계해서 소음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를 큰 공조기나 양수기 등에 씌워주면 소음을 훨씬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가정들에서 이용할 수 있는 빗물 정화 장치입니다. 이 장치로는 빗물을 정화해서 한 세대에서 사용하는 물량의 32%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평균 강우량이 800mm인 경우 200만 리터의 빗물을 정화해서 생활용수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장치로 정화한 물은
음료수로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많은 나라들에서 널리 도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이 시작됐는데 그럼 지난 6월에 관측된 기상 상태와 앞으로 예견되는 기상 조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6월 기상 상태를 보면은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고 기온과 해비 침률은 높았습니다. 우선 강수량 상태를 보면은 월 전국 평균 강수량은 62.6mm로서 평년과 지난해에 비해 볼 때 매우 적은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월중 해비 침률과 기온이 높은 곳으로 해서 기상 관측일이 가장 높은 월 평균 기온이 기록됐는데 11일부터 29일 사이에는 여러 지역에서 35도 이상의 고온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그럼 6월에 관측된 기상 상태의 원인과 또 앞으로 예견되는 기상 조건에 대해서 기상 수문국 실장이 이야기하겠습니다. 6월에 비교적 날씨가 무더우면서 여러 지역들에서 고온 현상도 나타났는데 그 원인은 우리나라의 남부 지역에 고기압이 계속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기압이 안정하게 있은 것으로 해서 이 고기압 변두리를 따라서 남쪽에 덥고 습한 공기가 계속 흘러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날씨가 무덥고 고온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예견되는 날씨를 보면은 이 7월과 8월에 북서태평양 아열대 고기압과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서 날씨가 몹시 무덥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기간에 기온이 평년보다 다 높겠습니다. 특히 7월 중순과 8월 상순에는 강원도, 함경남도 바닷가 그리고 내륙의 일부 지역들에서 폭염 현상도 나타나겠습니다. 강수량을 보면 7월에는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겠지만 8월에는 평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황해 남북도, 강원도를 위주로 해서 서해안과 동해안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들에서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풍의 영향도 받겠는데 7월부터 9월 사이에 2번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현재 예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는 폭염과 많은 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특히 농업 부문에서는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1도로서 평년과 어제보다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약한 고기압과 저기압거리 영향으로 함경북도 북부 지역과 라선시에서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려서 북부와 동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조선소의 중부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해서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함경북도 북부 지역과 라선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예견되는 강수량은 평안북도와 황해남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남부의 일부 지역과 개성시에서 80 내지 100mm, 중부 이남과 평안북도의 대부분 지역, 자강도 남부 지역에선 50 내지 80mm, 자강도와 함경남도의 북부 지역, 량강도 남부 지역에서 20 내지 50mm, 그 밖의 지역은 5 내지 20mm입니다. 서해안과 중부 이남 내륙, 강원도 바닷가, 함경남도 남부의 일부 지역에선 한때 폭우도 내릴 것으로 예견되고 서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선 오후와 밤 사이에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샘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6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자송 지방으로서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와 밤에는
비와 서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리움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후까지 대체로 흐리웃다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대체로 흐리어서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와 밤에 비와 서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대체로 흐리어서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와 밤에 비와 서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리었다가 오전부터 비와 서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리었다가 오전부터 비와 서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전까지 대체로 흐리었다가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어서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와 밤에 비와 서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대체로 흐리었다가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리어서 밤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후까지 대체로 흐리었다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리었다가 오전부터 비와 서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조선 서해에서 샘바람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해상에서 북동풍이,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초당 15m까지 강하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로 일겠습니다. 조선동해에서는 동풍이 약하게 불다가 점차 세지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흐리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조선 서해에서는 서풍이 초당 15m까지 강하게 불다가 오전부터 점차 약해지고 조선 동해에서는 북동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조선 서해에서 샘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양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7월 3일부터 5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3일에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북부의 일부 지역에선 소낙비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바람이 세게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4일에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5일에는 약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양시와 평안남도, 황해남북도, 남포시, 개성시에서 개었다가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전국 일평균 기온은 3일에 평년 정도고 4일과 5일에는 평년보다 약간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